2025년 5월 22일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특별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쪽에는 미국 대통령, 맞은편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처음부터 어둡고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침묵이 흐른 뒤 미국 대통령은 차갑고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당신 정부는 백인 농장주들로부터 강제로 토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은 역사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냉정한 태도로 그의 말을 끊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충분히 들었지만 현실을 봅시다. 당신 나라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범죄율과 살인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입니까? 사실 미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인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20여 년간 남아공에 누적 8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원조를 해왔습니다. 2025년 초까지도 매년 수억 달러를 HIV 에이즈 예방과 치료, 농업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지원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자신들이 제공한 원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삶이 악화되는 현실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날 백악관의 분위기는 싸늘했고 CNN, BBC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냉철하고 냉정했던 정상회담이라며 이 장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각국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원조는 절대로 조건 없이 퍼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원받는 나라가 원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만약 원조가 헛되이 낭비되거나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면 미국은 단호히 비판하며 지원을 거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유지해온 철저하고 냉정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철저하고 냉정한 미국이 역사를 통틀어 단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민들은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조차 힘들었고 국제사회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미국마저 감탄하게 만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971년 8월 21일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과 만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백악관의 기록을 살펴보면 놀라운 문장이 발견됩니다. 한국은 우리가 도운 수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원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240달러였습니다. 방글라데시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1970년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되 결코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마을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마을의 길을 닦고 스스로 지붕을 고쳤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웠다. 이제부터 이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이 유독 이 나라만큼은 아낌없이 칭찬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부터 1976년까지 미국은 한국에 총 약 126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400억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누적 약 191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이 전후 유럽 재건을 위해 시행한 마셜 플랜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미국은 결코 아무에게나 조건 없이 원조를 퍼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의 규모, 전략적 중요성, 잠재적 이익, 심지어 국제 정치적 위상까지 꼼꼼히 따져 원조를 결정하는 매우 냉철하고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미국은 당시 전쟁의 폐허 위에 있던 작은 나라, 유럽의 수많은 강대국과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했던 이 나라에 무려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일까요? 미국은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그토록 거대한 투자를 지속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이 나라에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민들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자신들이 처한 가난과 절망에서 반드시 벗어나겠다는 결연한 열망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능성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정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일어선 운동이었습니다. 1973년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 기자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서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농촌 마을들이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초가지붕이 기와지붕으로 바뀌어 있었고 마을 어귀마다 새로 포장된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기도 한 마을에서 만난 70대 이장님의 말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 양반, 우리는 정부한테 돈만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일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시멘트와 철근을 주면 우리가 직접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어요.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개울에 다리를 놓는 모습을 본 기자는 감동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5년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군청까지 30분이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 정신이었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는 말을 실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1974년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놀라운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개발도상국의 농촌 개발 모델로서 세계적 주목을 받을 만하다. 이는 단순한 경제 개발이 아니라 국민의식의 변화를 통한 총체적 발전 모델이다. 1975년 유엔 산하 식량 농업기구는 한국을 아시아 농업발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농업부 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법을 부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농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근면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을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마을에서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던 농민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 그가 25살 때의 일입니다. 춘봉아, 면사무소에서 시멘트 몇 포대 준다는데 우리 마을도 신청해볼까? 이장님이 마을회관에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냥 주는 게 어디 있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멘트 10포, 철근 몇 다발 주니까 마을 앞 개울에 다리 하나 놓아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마을 남자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으로 일하러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나이 든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밭일하고 저녁에는 마을 일 했습니다. 돌 나르고 흙 파고 시멘트 섞고 한 달 넘게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힘들어도 마을 사람들 표정이 밝았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완성됐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비가 와도 이제 마을이 고립되지 않겠구나.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해지겠구나.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마을길 포장하고 공동 우물 파고 마을 회관 짓고 매년 하나씩 마을이 바뀌어갔습니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10년간 새마을 운동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전국 3만 5천여 개 마을 중 16,600개 마을이 자립마을로 발전했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률은 85%에 달했습니다. 농촌 도로 포장률은 27%에서 78%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1976년 미국 농무부에서 파견된 조사단은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농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시혜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식 변화가야말로 한국 농촌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이다. 1977년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한국 새마을 운동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조사 단장이었던 다나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00년에 걸쳐 농촌을 근대화했다. 그런데 한국은 10년 만에 우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가?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1978년 UN 개발 계획 직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증언도 흥미롭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이 직원에게 한국의 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5년 전 사진과 비교해보니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자라는 표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호인 줄 알았는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장부가 있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 장부였는데 정부 지원금과 주민들이 낸 돈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세요. 정부에서 시멘트 20호 주었고 우리가 모금해서 철근을 샀어요. 그래서 마을 회관을 지었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부정부패가 생길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매주 농업기술 교육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농법, 가축사육법, 심지어 가계부 작성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을 청년들은 모두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보내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고 합니다. 이때 이 외국인 관찰자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 수준이 올라간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1981년 한국의 농촌개발연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83년부터 한국형 마을 단위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 세계은행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 개발 도상국의 모델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개발 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모델 중 하나다. 이는 외부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역량으로 발전을 이룩한 성공 사례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21세기에 벌어졌습니다. 2009년 한국국제협력단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 대학살로 폐허가 된 르완다를 재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거이카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간 르완다에서 새마을 운동 사업을 담당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르완다 농민들이 한국의 새마을 정신을 금방 받아들였습니다. 키갈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무샤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시멘트와 농기구를 나눠주면서 조건을 말했습니다. 정부가 재료를 주니까 여러분이 직접 마을을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르완다 농민들이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무샤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학교를 짓고 보건소를 만들고 마을길을 정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2013년 새마을 운동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폴 카가메 대통령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정신이야말로 아프리카가 배워야 할 진정한 발전 모델입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스스로 일어설 것입니다. 현재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8%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새마을 운동은 에티오피아 농촌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볼레 지역의 변화는 특히 놀라웠습니다. 볼레 지역 농민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전문가들이 와서 처음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돈을 주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을을 바꿀 수 있도록 도우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외국 원조 기관들은 항상 무료로 뭔가를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식은 달랐습니다. 씨앗과 농기구를 주되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생겼고 성과를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15년 에티오피아 총리는 한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에티오피아 농촌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시작입니다. 우간다의 경우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농촌 개발 사업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여성 농민들의 변화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사일에서 소외되었던 우간다 여성들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업의 주역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캄팔라 근교 루웨로 지역의 여성 농민 협동조합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전문가들이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교육 기회를 주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성들이 반대했지만 여성들이 운영하는 공동 농장의 수확량이 더 좋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우간다의 여성 농민 비율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새마을 운동이 단순히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식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남미에서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형 농촌 개발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테구시갈파 근교의 산악지대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현지 원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온두라스 농업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전문가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각자 살던 원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뭉쳐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커피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확물을 함께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개별 농민의 소득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전체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성인들도 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한국의 새마을 운동 모델이 이제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미국 농무부는 한국의 농촌 개발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미국의 농촌 지역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2020년부터 한국식 마을 공동체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농장주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산물을 함께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농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서 가장 배울 점은 개인주의를 넘어선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미국 농촌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도 한국의 농촌 개발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과 새마을 운동 정신을 결합한 농촌 재생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농촌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IoT 기술과 AI 농업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놀라운 것은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마을 운동 정신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이 작은 농촌 마을은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팜 마을로 변화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를 떠나 이 마을로 이주해오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과 새마을 정신을 결합한 농촌 재생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프랑스 정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한 포도 농장에서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서 와인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농장들이 함께 협력해서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마케팅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새마을 운동 정신의 유럽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87개국에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15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0년 한국의 농촌 개발 모델을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의 핵심 모델로 채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진국들조차 한국의 농업 기술을 역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네덜란드에서 한국의 수직 농장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레조명을 이용한 실내 농업 시스템이 네덜란드 농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의 스마트 온실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에도 연중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 농업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캐나다도 한국에서 농업의 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때 한국의 농업 기술을 전수했던 일본이 이제 역으로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공식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도쿄 근교의 한 농장에서는 한국에서 개발된 A 농업 시스템을 설치해서 토마토 수확량을 40% 증가시켰습니다. 일본 농민들이 한국 농업 전문가들에게 기술을 배우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농업의 선진국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개발된 염분 토양 개량 기술이 이스라엘 농업에 혁신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대학교 농업연구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호주에서도 한국의 농업 혁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주의 광활한 대지에 한국의 정밀농업 기술을 적용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AI를 활용한 병해충 예측, 빅데이터를 통한 수확 최적화 등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호주 농업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호주 농업부 장관은 2023년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농민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호주가 배워야 할 진정한 자산입니다. 브라질에서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아마존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친환경 농업 기술을 도입해서 기존 농지의 생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농지 개발을 위해 아마존 산림을 파괴할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브라질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인도에서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 정신이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농촌 개발 프로젝트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는 라자스탄주의 사막 지역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가져온 것은 첨단 농업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키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라자스탄의 한 마을에서는 한국식 공동체 농업을 도입한 후 농민들의 소득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마을에서 교육받은 농민들이 다른 마을로 가서
기술과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농업부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서 가장 배울 점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 공동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신, 이것이야말로 인도 농업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한국의 사막 농업 기술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바이 근교의 사막 한가운데에 한국 기술로 만든 농장이 있습니다. 첨단 온실과 해수 담수화 시설, 그리고 수직 농업 시스템을 결합해서 사막에서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미리트 농업부 장관은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사막에서도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중동 전체가 한국의 농업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건설과 함께 한국의 미래 농업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농업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2020년부터 전국 47개 주에서 한국형 농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 대학교에는 새마을 운동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아프리카 전역의 연구자들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케냐 대통령은 2023년 한국 국빈 방문 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아프리카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가나에서는 한국의 농업 기술로 카카오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카카오는 아프리카의 주요 수출품이었지만 생산성이 낮아서 농민들의 소득이 미미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한 후 카카오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농민들의 소득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나 농업부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가나의 카카오가 세계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 농민들이 자부심을 되찾았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한국의 쌀 농업 기술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쌀 농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발된 아프리카 기후에 맞는 벼 품종과 재배 기술을 도입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르에스 살람 근교의 한 농장에서는 한국 기술로 생산한 쌀의 품질이 태국산 쌀보다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더욱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판받았던 그 남아공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스마트팜에서는 백인과 흑인 농민들이 함께 일하면서 화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근교의 한 농장에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백인 농장주와 흑인 노동자들에게 동등하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이 협력으로 바뀌었고 농장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남아공 농업부 장관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방법,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아공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농업 기술과 새마을 정신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24년 한국을 세계 농업 발전의 선도 국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농촌 개발 모델을 21세기 농업 발전의 표준 모델로 채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도쿄 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농업 발전 모델이 이제 세계적인 학문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한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20세기 가장 성공한 개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입니다. 이는 개발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2023년부터 새마을 운동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박사과정 학생들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새마을 운동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서는 한국의 농업발전사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국의 농업혁신을 배우는 모습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농업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농업부는 2023년 한국과 농업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친환경 농업기술과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발전은 중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등은 중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러시아에서도 한국의 농업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도 농업이 가능한 한국의 온실 기술이 러시아 농업에 혁신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근교의 한 농장에서는 한국 기술로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농업부 장관은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기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도 한국처럼 사계절 농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농업기술 수출액은 연간 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산 농업 장비와 시설, 그리고 기술 서비스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 수출과 함께 새마을 정신도 함께 전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농업기술 박람회에서 한국과는 언제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곳입니다. 2024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 농업기술 박람회에서 한국의 AI 농업 시스템과 스마트 온실 기술은 최고의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박람회를 찾은 각국 농업 관계자들은 한국 기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단순히 첨단 기술만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농업의 방향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외국 연수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새마을 정신과 첨단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외국 전문가들은 자국에서 한국 모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공동체 정신, 끊임없는 혁신 의지, 그리고 불굴의 도전 정신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전수하는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 함께 발전하려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농업기술과 새마을 정신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남미의 고산지대에서,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에서, 그리고 선진국의 첨단 농장에서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꽃피우고 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발전하려는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미국 CNN의 한 기자는 최근 한국 농촌을 취재한 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농촌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영국 BBC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20세기 가장 성공한 사회 혁신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BBC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농촌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의식을 바꾼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은 한국을 세계 농업 혁신의 중심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농업에서도 개웨이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과 새마을 정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한국의 농업 발전을 독일의 산업혁명과 비교했습니다.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일으킨 변화는 18세기 독일의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는 인류 농업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농업 기술을 일본이 배워야 할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농업 기술을 전수했던 일본이 이제 역으로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50년 전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농민들이 괭이를 들고 마을길을 닦고 개울에 다리를 놓고 함께 힘을 모아 마을을 바꿔나간 그 작은 시작이 오늘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정신은 이제 전 세계 공통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 함께 발전하려는 공동체 정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이런 가치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세계 공통의 발전 모델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한국형 농촌 개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의 경험과 지혜가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인류가 빈곤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에서 배운 지혜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상은 한국이 조용히 쌓아온 문화와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50년 전 가난했던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땀과 눈물로 일궈낸 새마을 정신이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자라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포기한 땅에서 우리는 괭이를 들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도움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의 농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